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안전나침반 사용자 가이드 원도급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공통 부분의 서비스 신청 방법, 시스템 접속 방법, 초기 세팅 및 교육 신청, 그다음에 시스템 화면 설명이 되겠고요. 세부 기능으로는 기준 정보, 최초적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서 및 등록부, 회의록, 그 다음에 중점 점검 활동, 그리고 추가 위험 발굴, 부적합 보고서, 그리고 안전작업 허가, 명일 위험 작업 NTBM, 그리고 순회 점검, 작업 중지권 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신청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gj.mycocha.com 이라는 주소를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로 입력하시면 이와 같은 이게 로그인 창이 뜨겠는데요. 이 화면에서 여기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이메일을 보고 시스템 운영팀에서 현장별로 서비스를 개통하고 이와 같이 알림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때부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개통되면은 실제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접속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C 버전, 하나는 모바일 버전이 있는데요. 먼저 PC 버전은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gj.mycocha.com을 치시면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 안전나침반이라는 그 로그인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에 현장 관리자에 의해 등록된 계정을 갖다가 입력하시고 접속하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하려면 먼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실행하셔갖고 광주광역시 안전나침반을 검색해서 앱을 이와 같이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관리자에 의해 등록된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세팅 방법 및 교육 신청인데요. 저희 시스템은 초반에 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원도급사에서는 교육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초기 이제 데이터를 좀 입력하는 해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장에 지금 사용자를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력사를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때 등록하는 방법은 실제로 이제 뒤에 그 세부 매뉴얼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현장 사용자 직원들 등록하고 그다음에 협력사를 등록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교육을 받을 준비가 완료된 거고요. 그때 교육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전화 문의는 이와 같이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건설사하고 현장명, 담당자 성명을 이제 입력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이제 화면은 좀 설명할 건데요. 화면은 크게 이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PC 버전에 대한 그 화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최상위 메뉴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성 평가, 향후에는 이제 IoT 기반의 센서 기반의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대메뉴가 추가 생기면 여기에 계속해서 저희가 확장해 나갈 거거든요. 그때 여기 대메뉴에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광주광역시 안전나침반은 이제 위험성 평가 탭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메뉴는 실제로 가장 큰 그 상위 메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세부 기능들은 여기 이제 기능 목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된 기능이 여기에 지금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메뉴 탭을 보시면 여기 이제 실제로 여기에 해당 기능들을 한 번씩 열어놓으면 이와 같이 열어봤던 탭들이 계속 생깁니다. 총 20개의 화면을 열어놓을 수 있는데요. 20개의 창을 서로 이동해 가면서 멀티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메뉴가 너무 많아서 해당 메뉴를 검색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해서 메뉴를 검색하면 되겠고요. 최근 작업한 기능들은 여기에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실제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현재 상태 값은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선택한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상태값을 이제 노출해 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현재 지금 잘 작동하고 있구나 없구나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통합 매뉴얼인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PC 웹 버전에 대한 매뉴얼과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매뉴얼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제 해당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테이블마다 여기 이제 버튼들이 있습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이제 작동하는 말 그대로 이제 매뉴얼 버튼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버튼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영역에 카메라 표시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 화면에 대한 세부 이제 그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이 메뉴에 대한 기능을 이제 익히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 버전인데요. 모바일은 실제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메뉴들을 선택하셔갖고 PC에 있는 메뉴랑 거의 이제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PC로 접속하든 모바일로 접속하든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세부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 그 물음표를 누르게 되면 동영상 매뉴얼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PC 동영상처럼 모바일 동영상도 해당 메뉴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기능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공정 등록입니다. 공정은 이제 위험성 평가, 실제로 이제 작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제 위험성 공정들을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웬만한 그 표준 공정들은 다 등록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 공정 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제공하는 공정들을 갖다가 이제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토목 현장이냐 건축 현장에 따라서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공정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공정이 부족해서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버튼들을 클릭해서 공정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사용자 등록인데요. 실제로 현장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참여하실 분들을 등록하는 곳인데요. 사실상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장님, 각종 팀장님 또는 필요한 발주처까지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고 해당 이제 사용자를 갖다가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은 이 현장 직책에 반드시 현장 소장과 안전팀장과 공사팀장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제 라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서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별로 서명을 등록할 때는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바일에서 서명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한 그룹별로는 현장 소장은 현장 소장 선택하시면 되고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발감복자는 팀원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여기 모바일에서 똑같이 이렇게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고 해당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력사 등록인데요. 보통 이제 현장이 처음에 세팅되면은 토목부터 주요 공정들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현재 들어오는 이제 실제 일을 하는 우리 그 협력사들을 갖다 이제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협력사의 계정을 하나를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직원들을 그 협력사 직원들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좀 주의할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 시스템을 활용했던 협력사들은 시스템을 사용 중인 협력사를 선택하시고 코드 검색해서 나머지 성명, 아이디, 이메일 등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시스템 사용 중인 협력사로 검색이 안 될 때는 여기 보시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협력사로 선택하시고 텍스트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협력사는 협력사 직원들이 다 등록을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아주 열악한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간헐적 공사들인데요. 뭐 미장, 방수, 조적, 타일, 습식, 뭐 이런 그 마감 공정들, 이런 공정들은 좀 열악해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시스템 활용 능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협력사 직원을 원청사에서도 이렇게 등록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다 등록해 주시지 말고요. 잘 꼭 안 되는 협력사들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하시다 보면은 잘 등록이 안 되는 협력사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위험성 평가 설명인데요. 최초 위험성 평가는 이제 원청사 입장에서 승인이고 협력사 입장에서 제출입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제출한 최초 위험성 평가를 승인하는데요. 승인할 때 해당 위험 요인별로 해서 관리감독자 의견, 안전관리자 의견, 현장 소장님 의견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로 최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종표를 입력하고 근로자가 참여한 증거물, 즉 근로자 참여한 사진, 서명지 사진들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력사가 입력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협력사가 이걸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갖다 확인하고 잘 안 됐으면 추가로 요청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기능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모바일로 제공해 주는데요. 근데 여기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협력사가 막 공종을 코드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공종에서 코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있는데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협력사가 공종 코드를 못 찾을 때는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입력된 공정은 반드시 이 코드를 변환을 해줘야지만 뒷단에서 이 코드 값으로 입력된 공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코드 공정으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뭐 2주마다 한 번씩 또는 한 달마다 한 번씩 입력하는 이제 처리하는 수시험성 평가 업무인데요. 이제 원청사 입장에서는 접수고요. 협력사 입장에서는 제출입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서를 확인을 하고 첨부 자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관리감독자 의견, 요인별로 안전관리자 의견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해당 내용을 이제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의록입니다. 자, 회의록은 이제 회의를 하는 목적이 보통 이전 회차에 대한 피드백이고 이번 회차의 중점 관리 항목을 발라내는 업무죠. 그래서 먼저 중점 관리 항목을 그러니까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록 초안을 통해서 그 업무를 하는데요. 회의록 초안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수시험서 평가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머지해서 중점 관리 항목만 발라내는 게 초안본이고요. 그리고 확정본은 이 초안본을 가지고 해당 개선 대책을 한 번 더 이렇게 조정하고 코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회의를 하면 회의 증거 자료를 남겨야 되는데 회의 사진 플러스 서명지 사진을 갖다가 여기다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모바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요. PC 버전에서는 회의록 초안과 확정 두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회의록 작성인데 이거는 회의록 확정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협력사를 이제 모아놓고 같이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PC 버전을 위주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사진하고 설명 사진 올릴 때만 이 스마트폰 버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록에서 확정된 내용은 중점 관리 항목에서 이렇게 당겨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입력하는 게 아니라 회의록 가져오게 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일 안전 당직자 등록인데요.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개선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점검하는데요. 그걸 이제 일일 안전 당직자를 지정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때 당직자 지정하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차에 대한 그 관리 기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점검 당직자를 이렇게 체크해서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다 점검하는 게 좀 그렇다. 이를테면 건축은 건축이 점검하고 토목은 토목이 점검하고
설비가 점검하고 설비 담당이 점검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멀티 담당자를 지원해서 자기 공정은 자기가 점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일 안전 점검인데요. 이 일일 안전 점검부터는 사실상 이 PC 버전보다는 이 모바일 버전을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해서 해당 일일 안전 당국자는 일일 안전 점검으로 들어가서 점검 사진과 함께 점검 의견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NA, 완료, 불량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NA는 작업 없음, 완료 유지는 해당 위험 요인이 그 개선 대책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을 때 완료 유지, 그 개선 대책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을 때 불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일 안전 점검 승인인데요. 일일 안전 점검을 다 한 다음에 제출하게 되면 이제 소장님은 이제 승인을 할 수 있는 업무인데요. 별거 아닙니다. 실제로 제출된 일일 안전 점검에 대해서 소장님이 승인의 의견을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위험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점 관리 항목을 회의를 통해서 발라내고 그 다음에 선택된 그 중점 관리 항목에 대해서 일일 안전 점검으로 점검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추가 발굴은 뭐냐면 위험성 평가는 없지만 현장에 다니면서 발생된 돌발성 위험에 대해서 어떤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 돌발성 위험을 실제로 발견자가 그 사진을 찍고 협력사를 지정해서 해당 위험을 좀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지시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로 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이와 같이 추가해서 해당 콘텐츠를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 누르게 되면 해당 협력사 직원들한테 알림이 갑니다. 알림을 받고 협력사가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추가 위험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경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있는 건데요. 이 조치는 주로 이제 우리 종합건설사는 주로 협력사들이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경으로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조치까지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갖다가 확인하고 조치 사진을 찍고 조치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치 기한 안에 조치가 안 되면 이제 부적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치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적합 보고서 등록인데요. 이제 부적합 보고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발행됩니다. 첫째,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 일일 안전 점검에서 불량인 경우에 부적합이 자동 발행. 그리고 추가 발굴 지시를 내렸는데 조치 기한 안에 조치를 안 했을 땐 부적합으로 이게 이제 변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적합 알림이 해당 협력사한테, 즉 건설 전문 건설 공종 업체한테 알림이 가고 해당 업체는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조치인데요. 실제로 이제 조치할 때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 하단에 부적합에 대한 조치 버튼을 누르고 해당 컨텐츠를 입력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전작업 허가 요청 등록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제 허가를 요하는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중점 관리 항목 또는 중장비 작업 같은 경우 또는 밀폐 공간 작업, 고소 작업 이런 즉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협력사가 이제 안전작업 허가 요청을 등록하는 화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정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허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원청사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작업 허가 요청을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 그 다음에 작업 내용, 그 다음에 대상 작업, 그 다음에 안전 대책, 그 다음에 작업 전 안전 조치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전 사진 찍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에 대한 대상 작업 또는 안전 대책 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작업 허가 승인인데요. 주로 이제 원청사, 즉 원도급사들은 주로 이 업무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허가 요청한 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이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사진도 찍어 올리고 승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일괄 승인이 있고 단계별 승인인데요.
일괄 승인은 관리감독자, 안전팀장, 현장소장 중 한 명이 승인하면 일괄 승인 되는 거고요. 단계별 승인은 관리감독자, 안전팀장, 현장소장 순으로 승인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아주 작은 현장이면 뭐 일괄 승인, 뭐 직원이 많은 큰 현장이면 단계별 승인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명일위험 작업 등록인데요. 명일위험 작업은 이거는 건설사마다 이거 용어가 좀 다릅니다. 어떤 건설사는 뭐 일안전회의 또는 뭐 9 to 5 또는 5 to 9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수시험 수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점 관리 항목을 일 단위로 편집해서 확정하는, 현행화하는 그런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2주간의 위험성 평가 또는 한 달간의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한 달간의 2주 또는 한 달간의 위험성 평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점에 내일 걸 한번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 내일을 봤을 때는 기존의 중점 관리 항목이 뭐 필요 없는 건 삭제도 하시고 또는 수정도 하시고 뭐 위험 위치는 바뀌어 있으면 위험 위치대로 수정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시점에서 내일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력사가 등록을 하면 원청사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직영 업무도 있기 때문에 직영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PC 버전이든 스마트폰 버전이든 가능합니다. 그 다음 TBM 교육. 자, TBM은 이제 실제로 명일위험 작업에서 일 단위로 편집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 전 교육할 중점 위험 항목, 그 다음에 주요 작업 내용을 갖다 등록하고 근로자들한테 확인시켜서 실제 오늘 툴박스 미팅 때 이제 오늘 위험이 이렇고 주요 작업은 이겁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장 소장은 2일 1회 현장 순회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순회 점검을 하려면 먼저 현장에 맞게끔 순회 점검 항목들을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코드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이제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그 소장님이 다니면서 이제 그 해당 항목이 제대로 이제 이상 없는지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게 되고요. 이 점검 내용이 이제 나중에 출력물로 이렇게 바로 포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중지권입니다. 작업 중지권은 이제 보통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 또는 근로자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기능은 이제 안전관리자가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께서 작업을 중지할 중대한 위험사항이 발견 시 현장 참여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이 제거되면 재개를 요청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업 중지에 대한 사유 코드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작업 중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있어서 등록을 할 때 그 코드를 선택하고 작업 중지를 명령을 내리면 협력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작업 재개를 위해서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재개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